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ELS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ELS 상품이 주가 연계증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21년에 개발된 홍콩 H지수 약 50개 종목이죠. 그게 기초해 가지고 개발된 상품인데 만기가 2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2021년 3월부터 한 6월 사이에 판매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ELS는 만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기까지 주가가 뭐 원래 판매 당시에 계약한 조건 거기에 이제 충족되지 못하면, 즉 밴더를 정해 놓았는데 밴더 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밴더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주가가 밴더 아래쪽까지 내려가면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되죠. 밴더 속에 있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만은 밴더를 벗어나면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2021년에 그 판매된 홍콩 ELS죠. 이게 손실이 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홍콩 EL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배팅해가 실패한 케이스인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쪽에 배팅한 경우에 또 실패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3배수가 아니지만은 그 미국 쪽에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내리는 쪽에 3배수에 투자한 그 돈도 적지 않더라고요. 적은 애탁원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하튼 이것이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가 문제거든요. 2021년이라고 하면 제가 그 8.15머니의 첫 출연 방송, 그 방송이 나온 날짜입니다. 그 이전에 녹화는 하지만은 그게 1월 27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홍콩에 상장된 주식 한 70%는 중국 주식이에요. 근데 이 50개로 한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우량주 중에 우량주를 고른다고 고른 것이 그 50개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잘 못했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국내에서 많이 판매됐거든요. 특히 국민은행을 통해서 KB증권, 국민은행, 이런 데서 판매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 몇 개월 이내 도래할 금액만 하더라도 8조 원 이상인 것 같고, 그러면 50% 깨지면 4조 원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죠. 문제는 이제 이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ELS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간 사람들이 크게 당했고, 거꾸로 간 거는 펀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있을 거고, 또 2배수, 3배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방향. 2021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어요. 포유한율연구소가 8.15만이 출원할 때
그때 거의 뭐 90% 이상이 미국은 위험하다. 그런데 중국은 안전하다. 저평가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또 ELS 상품도 많이 판매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니까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 뭐 직전엔 더 내리죠. 왜냐면 이거 만기 청산하면 메모리 증가하니까 더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깨지는데 이게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더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어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요. 지금 우리 국내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 90%는 그런 것 같아요. 종목 중심으로 다들 접근하는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좋다, 또 뭐 좋다, 뭐 좋다, AI 좋다, 다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콩 ELS 그 상품이 이제 우리한테 준 경우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가 안 된다. 50개 종목이 다 내렸다라는 거예요. 한 개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도 고른다고 골라가지고 그래도 우량주라고 선정을 한 것이 50개 종목인데 모두 다가 옳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가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거시경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이제 종목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50% 깨지는 일은 없다. 거시경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즉 2021년도 중국 경제를 포효환율 연구소처럼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아래쪽에 배팅하겠죠. 쉽게 하면 하락 쪽에 배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희생자들은 대부분 상승 쪽에 배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펀더멘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데 그것을 오히려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초기 단계로 해석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유튜브에 출연하니까 뭐 안유아 교수라는 사람도 알게 됐고 김영희 교수라는 분도 알게 됐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무렵에 다들 중국 경제 좋으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가 크게 증가한 거죠. 아마 4조 원 정도 손실이 난다면 아마 그 ELS 상품에서는 최대의 뭐 사건이 아니냐. 뭐 혹자는 이것도 결국 소송 사건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그 불투명한 불안전 판매라고 표현을 쓰지요. 60대 이상이 ELS 상품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 만기가 몰랐을 수도 있고 만기 구조도 몰랐을 수 있고 또 뭐 대부분은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는데 그거 제대로 근거 자료는 제시했는지 여하튼 여러 가지 불안전 판매 요소는 많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불안전 판매는 아니고 이런 현상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전략과 관계된 얘기예요. 포효환율 연구소가 거시경제를 중시해요. 산업까지를 뭐 거시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개별 기업이야 뭐 미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이제 가장 큰 거시경제고 그다음에 한 국가의 GDP 성장률 그다음에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 이제 뭐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물론 이것도 뭐 지난 3년간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다 그 오판한 경제 전문가도 많아요. 오히려 그게 90%일 거예요. 2021년에는 중국을
뭐 아주 좋게 봤는데 실제 중국 대형 부동산 사고도 2021년 뭐 7월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만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일본, 중국, 미국 다 몰랐다는 거죠. 미국은 오히려 뭐 2021년 10월 위기설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 초에는 미국 경제가 뭐 향후 1년 이내에는 크게 망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2023년 9월 초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예에서이긴 하지만은 상품명만 다르지 뭐 일본에서도 홍콩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은 발생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 즉 투자 손실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는 그 요점은 그래요. 타수가 이제 종목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50개 종목을 골랐는데 홍콩 ALS입니다. 50개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들이 골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가는 안 된다. 즉 거시경제를 모르는 종목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실물경제 분석에 실패한 거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70% 중국 주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 분석에도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항상 탑다운 형식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도 일부 종목은 실패하거든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적중률은 높지만은 그래도 9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락, 상승 모두 다 포함해가. 그러니 10%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를 중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실물 경제 향방을 제대로 파악을 해도 종목 선정에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종목 중심으로 하면 실패 확률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80%, 90%죠. 2021년의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미국이 뭐 10월 위기, 과거에 없었던 뭐 그 대공황에 가까운 위기 그런 그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 믿고 그 아래쪽에 배팅한 경우 미국도 뭐 보도는 안 됐지만은 뭐 개인을 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분석에 실패하면 뭐 개별 종목 전망도 사실상 뭐 실패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포유 환율 연구소가 접근은 바로 하고 있어요.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데 지난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분이 뭐 종목 하나 얘기 안 해주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뭐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면 한국은 뭐 경제 실물이죠. 실물 경제가 불확실하고 미국은 실물 경제는 좋았는데 많이 올랐는데 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M7이라고 합니까? 매그니피센트 뭐 7인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애플, 구글, 엔비디아, 그다음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런 것 정도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뜻에서 뭐 그거 정도만 제가 미국은 보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정말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미국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 다음에 한국은 마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추천에 소극적이고 안 좋은 것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은 발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매도를
지금에 와서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항상 공매도도 주가 고점에서 해야 되고, 또 뭐 투자도 즉 올라오는 쪽에 배팅하더라도 가능한 저점에서 해야 되지. 그게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거시경제 쪽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 개별 종목은 그 선정 내지는 추천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또 거시경제 쪽이 뭐 좋으면 뭐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그 양쪽을 모두 다 감안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또 만기가 정해진 뭐 증권이죠. ELS가 이런 그 상품은 전략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즉 오른쪽에 배팅을 했는데 실패 확률이 높다면 내리는 쪽에 그 배팅을 하는 그 상품을 골라야죠.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으면 지난 한 7월에 했다고 하면 대부분 성공이겠죠. 7월부터 하면 9월 4월 사이에만 해도 그런 식으로 위험 관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조기에 투자 손실을 확정하는 게 낫다. 중국 경제가 다들 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뭐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2021년에 아주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도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 경제 앞이 안 보이면 손절매를 그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